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먼저 오늘 슬기로운 학교생활 학부모 연수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 환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 학교와 교육도 시대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백인백색의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적성이나 소질이 다르고 장래 희망도 다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에서 이야기할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가 바로 대표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목표는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지원과 관심은 새로운 인천 교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 다이너마이트의 노래에 대해서는 많이 흥얼거리게 되고 또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도 참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BTS의 이 방탄소년들에 대해서 정말 크게 생각하는 것은 2018년도에 유엔 연설의 그 모습에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또 이 내용이 제가 오늘 35분 동안 말씀드리는 자유학년과 너무나 맞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리더인 김남중 군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저렇게 영어로 저 영어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My heart stopped when I was maybe 9 or 10 이라는 말을 해요.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9살, 10살 때쯤에 나의 심장이 멈췄다라는 가사예요. 그들의 첫 번째 앨범 인트로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밤하늘의 하늘도 많이 보고 세상이 어려울 때 이 세상을 내가 구하려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꿈도 꿨었다. 나의 이야기도 참 많이 했고 많은 것을 묻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남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이 만들어 온 틀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시선이 멈췄고 나의 심장이 멈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음악이었다. 그러나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내 동료들 덕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면 나의 이야기를 해라. 나를 알아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찾아내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꿈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유학기 자유학년제의 기본적인 취지가 바로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꿈을 갖자라는 것이 바로 자유학년제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부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만 3세부터 중학교 3학년이니까 12학년의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 것도 배우고 처음으로 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방법도 배워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에게 지금처럼 사과할 용기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찾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이게 공부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 폭력을 배우고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 무엇인가 불신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말 가르쳐줘야 하는 것
이게 저는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 근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에서 많은 양의 지식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많은 문제를 풀어내고 이러한 공부보다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 정보들을 연결해내는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단순히 무엇을 암기해서 단순 암기와 이런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에서 학교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생각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아이들에 있어서의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의 힘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많은 문제를 빨리빨리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문제를 궁리하고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것이 정말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 아주대학교의 박형주 총장님이 계세요. 세계적인 수학자이세요. 이분의 저서에서도 그리고 그날 저희 행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수학자들조차도 단순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것들은 그것이 수학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이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많이 확대되고 그를 통한 일상생활이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인터넷 서점에서도 이렇게 수학적, 과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그런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그리고 특히 30대와 40대 성인들이 이런 수학 교양 서적들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수학 공부하고는 정말 다르게 이제 수학 공부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그런 방향성 등을 굉장히 많이 알려줬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수학 문제 한 권을 풀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성장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그런 변화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에 의하면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부모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고 있다. 학원을 뺑뺑이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학원에서의 교육도 많은 부분이 주입식의 교육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주입식 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학원까지 가서 그 교육을 연장선에서 아이들한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AI 시대에 질문하는 인간, 그래서 호모 캐스토너가 더욱더 절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상상해보지 않은 원격 수업을 우리가 10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수업 일수가 한 87일이 돼요. 1학기 동안의 수업 일수 87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등교한 횟수가 10여일 채 되지 않습니다. 많으면 15일. 이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거의 다 원격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학교의 변화, 모든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질 거고 많은 서적가, 많은 미래학자들이 2045, 2055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그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의 평균 수명이 120은 이미 예전에 넘었죠. 140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세상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사실 의료 같은 경우에도 3D 디스플레이와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자택에서도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거다라고도 예측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서울에서 영국까지 시속 6,000km의 진공관 열차를 타고 2시간에 영국을 갈 수 있다라고도 예측을 해요. 이제 시골의 농장에서 벗어나서 도시 농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스마트 농장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농장과 IT의 기술, 로봇 기술을 합쳐서 이것을 스마트의 농장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벌써 저는 우주농부가 될래요라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강연과 세계적인 포럼을 통해서도 미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누구나 다 듣고 계실 거예요. 2025년이면 우리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되고 고교 학점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될 텐데 2010년대에 2025년에 이러한 직종이 유망할 것이라고 해서 UN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직업들이에요. 대부분이 인공지능이고 로봇 기술이고 우주에 관한 직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업과 2025년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30세 중반이 되는 45년의 사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와는 다른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만큼에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 특히 직업 중에서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동물복지, 동물 변호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동물들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다 출근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직업도 굉장히 뜨는 직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직업도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진짜 정말로 이 사회적인 변화로 봤을 때 우리가 생성하지 않은 많은 직업들이 생성하고 또 지금의 직업들이 소멸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TV 어느 방송의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리를 해주는 게 있죠. 신박한 정리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그 이재영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누가 집 정리하고 가구를 조금 배치해 주는데 누가 돈을 주고 그걸 하겠어 라고 해서 다 부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브랜드를 뭐로 만들었냐면 단순히 가구의 배치가 아니라 인생을 정리해 준다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엄청나게 몇천 세대의 집을 그들의 인생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사계의 직업은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잠깐 보면요.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아시나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더 어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이게 신입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최저학년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심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려져요. 6학년 아이들보다. 자, 1학년 때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적응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이 참 많이 발라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 긴장감도 나름 있죠. 근데 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이 겨울방학. 이 겨울방학이 문제예요.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2학년을 잘 보내면 멋지게 중학교를 잘 졸업하는 거고 여기에서 정말 갈등을 많이 겪은 아이들은 참 힘든 중학생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2가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중학교 2학년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많은 반항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많은 상담 또 학부모님과 가정과 함께 연계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진학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많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중학교의 이 모든 아이들은
그래도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많은 아이들은.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겪고 자살 충동도 많이 겪고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는 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모습을 잘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특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동료들, 선생님들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받는 것을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는데 큰 영향을 많이 비춥니다. 우리가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 있어요. 제일 낮은 게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인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그 다음이 존경이고 그 다음이 자아실현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기본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내가 우리 학교, 우리 학급의 일원이다라는 그 소속감을 갖는 것, 이게 우리 아이들 중학교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욕구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이 5단계설에서 생리적인 욕구보다 더 중요한 욕구가 하나 생겨났대요. 그게 바로 와이파이 욕구래요. 음식점에 가도 와이파이 돼요? 비번이 뭐예요? 이걸 묻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보다 더 중요한 욕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또래 친구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고 학습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어요. 이런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배움의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른들도 어려운데 이 중학생들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동기를 심어주는 것도 바로 뒤에서 설명하는 자유학기, 자유학년제예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도 많이 하시고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머지 아이들이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름에 대한 인정, 옆집 아이가 100점을 맞았으니까 우리 집 아이도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험 성적표 가져왔을 때 네 친구는 몇 점이야? 라고 물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내 아이의 그대로 인정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랬구나 라고 공감해주는 그런 학부모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신감도 없고 꿈도 별로 없고 이런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해야지? 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어느 연구학교에서 진로교육 연구학교였어요. 아이들의 꿈에서 조그만 미니북을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이 미니북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굉장히 꿈이 다양합니다. 비교적 초등학교 아이들은 꿈이 다양해요.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하는데 첫 장은 20년 후의 나의 모습. 뭐 축구 선수도 있고 피아노 치는 뭐 검사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했어요. 둘째 장을 딱 넘기면 그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모든 아이들이 100%다 공부. 딱 두 단어. 거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목표를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 목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나를 배우는 거예요. 나를 알자.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기 자신을 잘 아세요? 나의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근데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아이들이 이 학기 동안 또는 이 학년 동안에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지? 나는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교육청에서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고교 학점제가 조금 더 궁금하지 자유학년제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두 학기 동안 아이들이 학생이 많이 참여하는 수업, 다시 말하면
뭐 실험도 하고 실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소집단 공동 연구도 하고 프로젝트 학습도 하고 이런 참여형의 수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수행한 내용들을 그 과정을 잘 평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며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은 체험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과정을 우리는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1학년 1학기 한 학기 또는 1학년 2학기에 한 학기를 하는 것은 자유학기, 1학년 전체 두 학기를 하는 것은 자유학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인천에 있는 136개의 중학교는 모두 다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어가 아니라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자, 몇 시간 정도 운영하냐면 221시간. 1년에 221시간. 중학교 동안에 221시간을 운영을 해요. 뭐 한 학기 170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 운영하니까 모든 중학교에서 221시간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간혹 어느 학교에서는 2학년 1학기 연기학기까지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2학년 1학기 연기학기는 평가는 해요. 시험은 봐요. 시험은 보지만 연계해서 새 학기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해요. 학교의 구성원, 학부모, 학생, 교직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의 운영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평가가 없잖아요. 일제식 그런 총괄평가 시험을 보는 지필비고사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에 바로 와서 영어 듣기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성적을 치러내는 것이 아이들이 그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육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40분에서 45분에 5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또 힘이 들어요. 그리고 교과목도 많이 어려워지고 달라지고 선생님들도 달라지고 해서 중학교 생활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기가 자유학년, 자유학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니까 학교에는 초중고 통합해서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냐면 교과 교육과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현재 2015 교육과정 안에서 자, 교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회, 도덕, 초등학교의 과학, 그 다음에 실과 있죠? 실과,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이런 교과예요.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창의적 체험활동 네 가지? 크게. 그렇죠.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네 가지 활동. 그래서 교과활동과 비교과 활동이라고 크게 학교의 교육과정이 두 개로 나뉘어요. 초등학교도. 자, 그러면 중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되죠.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 자유 연계학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학기가 되면 중학교도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교과는 우리가 실과가 아니고 이제 기술 과정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중학교에 선택 교과들이 여럿이 있죠. 진로와 직업부터 중국어도 있고, 뭐 환경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보건도 있고, 학교가 결정하죠. 그래서 이러한 교과 활동이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자유학기 활동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교과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교과의 일부 시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부의 시간을 빼서 221시간이라는 자유학년 활동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 자유학기 활동,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나 통지표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눠서 자유학기에는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기를 이렇게 학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은 저렇게 구분한다는 거고요. 자유학기에도 네 가지 활동이 있어요.
주제 선택이 있고요. 예술 체육이 있고 동아리가 있고 진로 탐색 활동 네 가지 활동이 있어요. 이 네 가지 활동에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해요. 그럴 때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주제 선택에도 여러 개의 반을 개설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들이 원하는 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주제 선택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제 선택에서 어떤 교과는 사회에서 1시간, 사회 국어에서 1시간을 가지고 와서 주제 선택 수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독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드라마, 사회라는 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기술과정이라는 수업에서 1시간씩 빼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수업을 빼서 하나의 반을 개설할 때 예를 들면 통계라는 과목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 앱 제작이라는 주제 선택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 선택 활동에서는 많은 영역들이 아이들이 탐구하고 탐색하고 실험하고 교과에서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술체육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체육, 음악, 미술에 대한 활동. 저희 학교에서는 미디어 작곡 시간이 있어요. 미디어 작곡. 그런데 아이들이 확실히 디지털 문화에 많이 익숙한 아이들은 너무나 잘 수행하고 너무나 멋진 음악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댄스, 무슨 댄스, 웨이빙 댄스 등등 해서 뭐 골프를 치는 학교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골프를 치는 예술 체육 활동을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동아리 활동도 아시겠죠? 또래 조정, 아이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또래 조정도 있고 과학 실험이나 영상, 뭐 문해, 토론,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코딩에 관한 거, 또 아이들의 어떤 실험에 관한 이런 동아리들이 사실은 참 많은 부분이 있고요. 진로 탐색 활동은 아이들의 진로 설계, 그다음에 모의 창업,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제작, 그다음에 초청 강연 등등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학교에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리고 때로는 또 어려운 것이 학교의 여건이에요. 교사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학교장에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점에서 운영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철학 내용도 반영해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해요.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어서 자유학기, 자유학년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에 5, 6교시, 6, 7교시 이렇게 주제 선택 뭐 2시간씩 묶어서 하기도 해요. 자, 1학기와 2학기를 똑같이 편성해도 되고 1학기에 170시간을 하고 2학기에 51시간을 일정 부분에 중점 영역을 줘서 2학기에는 우리는 2개 영역만 하겠다. 그래서 학교가 결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유학년 자유학기는 사실 처음에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수업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취지도 이 자유학년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자료에도 있겠지만 신발장의 소음과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다. 그래서 주제 선택 시간에 아이들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하고 스마트폰의 앱을 활용해서 소음도 측정하고 이에 따라서 보고서도 제작하면서 실제로 신발장의 이 문제를 해결한 그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학교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 인천의 서구다 그러면 인천의 서구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아이들이 공동의 연구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저희 학교에 있는 거를 그냥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주제 선택에서 글로벌 평화 리더라는 것, 그 다음에 미술, 그 다음에 리더스 티어를 해서 영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교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발표해보고 말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 수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캘리그라피, 바이올린, 저희 학교보다 아마 굉장히 이 자유학년 자유학기를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집에도 보니까 뒤에 우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수 사례를 보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끌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존경해서 제가 그 꿈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선생님이 됐거든요. 누군가가 정말 만나는 게 굉장히 또 어린 시절에 중요한데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앞으로 아이들이 정말 책 속에 책 한 권, 저희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책 속에, 책가방 속에 책 한 권. 늘 책을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한 줄이라도 책을 읽게 하는 습관.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독서의 능력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 호기심, 이 아이가 정말 지적 호기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진로 활동의 꿈 명함 제작, 만약 영어랑 진로랑 연계됐다 그러면 영어로 영어 명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그냥 노는 학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사전 질의 내용에 보니까 평가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사실은 중학교에서 일반 학기에서는 학기별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봐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한 번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중간고사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는. 근데 보통 일반 학기에는 이렇게 학기별로 2번의 시험을 학교에서 봐요. 그러나 자유학기에서는 이렇게 총괄평가, 일제식의 평가는 자유학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각 교과에 영어 시간에 형성평가하고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과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든 과정평가를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는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 스쿨인포 사이트에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학부모들이 그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보면 교과 활동 상황인가요? 교과 활동 상황인가요? 정확하게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그리고 자유학교 활동 상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교과일 경우에는 교과 오전에 했던 교과 국어 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아이들이 자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써주는 거고 그러면 자유학기 활동의 4가지 활동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주제 선택에서 통계 수업에서 얘가 어떠한 발전을 보였는지 아이들의 태도, 흥미도, 참여도 그리고 활동한 구체적인 내용, 시간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잘하는 아이만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한테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이 학교생활 기록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적 통지표가 배부가 되거든요. 근데 성적 통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각 교과에 성취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성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떻게 활동하고 참여하고 무엇을 얻어나고 어떤 발전을 보였는지 선생님들이 써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의 성적표도 역시 점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선생님들이 다 문장으로 기술해서 써줘요.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 힘드시겠죠.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그 다음에 이 자유학교 활동의 모든 내용들을 써주시는데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1학기에 가정으로 배부한 성적 통지표를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너무나 고민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써주라고 했냐면 개별 학생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포인트를 잡아서 써주는 거죠.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이 아이에게 진로 탐색 활동을 어떻게 했으며 이 아이가 또 봉사를 의료에 관한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등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그 내용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로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힘드신 거죠. 이렇게 길게 해주고요. 실제로서 성과를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우리가 핵심 역량의 비교를 본다면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내용을 보시죠. 저에게 자유학기제란 꿈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자유학기제란 지덕체를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자유학기제란 꿈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학기제 중 주제 선택으로 인물로 보는 역사반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은 역사와 관련이 되어 인물을 통해 역사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유학기제는 진로를 고민하는 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제 선택은 생각 코딩 반으로서 저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동아리는 또래 조정 반으로서 친구들의 갈등에 공감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저는 부가토와 함께하는 역사 논술반이라는 주제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역사와 관련된 부가토를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지루했던 학교 공부 대신 다양한 활동 중심의 공부를 하여 저의 진로 선택지를 넓혀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때 예술체육 활동으로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퓨전 전통무용반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도 기르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몇몇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물로 본 역사 수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흥미를 느꼈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큐레이터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다. 아이들이 말하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나에게 있어서 뭐냐? 내가 이 1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진로에 대한 선택지가 아주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부가트반도 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퓨전 스포츠 반도, 댄스 반도 하면서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 이 자유학년과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행복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더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냥 가야죠? 자, 제가 시간이 많이 짧아서 많은 부분들을 참 많이 그냥 넘어왔거든요. 자,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자유학기의 이 시간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그럼 우리 학부모들은 이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관심이 많으신데, 중학교 부분이 어쩌면 학부모님들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예요. 초등학교에는 저학년이니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러는데, 사실 아이들의 성장 발달로 본다면 중학교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다양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곳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이 자유학년에 대한 것들은 가정통신문을 많이 배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수요조사를 할 때 나는 어떤 반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모든 것들을 모든 학교가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여건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저는 자유학기든 창체든 어디든 이 독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함께 독서하는 습관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적 호기심이 이 내용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많은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과든, 중학교는 담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로진학 선생님도 있고 교과 선생님도 있고 담임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원과 과외에 아이들이 원치 않은데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아이들 중에는 이게 필요해서 저는 이거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정말 본인이 자기주적으로 필요하니까 더 잘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체험학습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말하기와 글쓰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참 허무하더라고요. 성적은 좋지만 그거를 자기 소개를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말과 글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 학교와 그리고 가정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보내는 것이 왠지 껄끄럽고 낙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우아하고 좋고 특정한 직업이 아니라 때로는 미래에 정말 필요한 직업들이 있으니까 많은 자료들도 읽어보시고, 그런 포럼이 있으면 거기도 참여해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조금 더 넓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유학년제에서 더 중요한 거, 교과의 주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인성, 타인에 대한 배려를 먼저 해줄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눈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하나 아이도 소홀한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다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 이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알면 진로가 보인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알면 고교학점제가 보인다라는 교장 선생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제목으로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하는 미래교육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하면 되게 큰 그런 미래가 아니고요. 내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교학점제라는 지금 이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크게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지금 준비해서 이행해가고 있는 과정의 고교학점제와 인천 안에서 각각의 시도가 조금씩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천은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포커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물고등학교 2학년 기성윤,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여가지고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 아직 2학년이라서 4가지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있고요. 3학년 선배님들은 전 과목을 모두 선택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과목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뭐 흥미있고 진로에 연관된 과목 선택함으로써 뭐 수업 참여도도 올라가고 해당 과목 지식들도 올라가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고민 같은 건 없었어? 내가 진로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정할 때 그게 좀 어렵게 해. 진로 갔는데 과목 선택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그 막 영상 그런 거를 많이 못 보여줬으니까 작년에 비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도 줄었다고 생각해. 그게 좀 아쉽긴 해. 그래도 이거 하니까 좀 좋지 않아? 좀 좋긴 해. 해당 과목 타니까 뭐 활동도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예전에는 뭐 학교에서 시키는 거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자유로우니까. 고교학점제 좋은 제도 같지? 좋은 제도 같아. 이 제도 저희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대됐으면 하기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셨나요? 지금 이 두 학생은 저희 인천의 1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재물포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한 학생은 지금 대표 학생이 처음에 혼자서 마치 뭐 설명하듯이 선생님처럼 쭈삣쭈삣하면서 고교학점제는 무엇입니다. 본인이 교사처럼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 없니? 친한 친구랑 대화하듯이 한번 하면 네가 말이 훨씬 편할 거야 했더니 이렇게 또 잘 찍어왔는데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볼 때는 되게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서 내용이 간혹 내가 선택한 과목, 개설, 그 다양함,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왔고 우리 학교가 하는 거를 다른 학교가 더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니 과목이 재미있고 우리 학교는 많이 다 움직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은 아마 조금씩 들으셨을 거예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많이 굉장히 고교학점제에서는 포커스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현주 교장 선생님께서 자유학기 학년제 안에 주제 선택 활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 선택 활동에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3D 프린터라는 그런 활동 영역이 있었고요. 또 중학교에서 많이 하는 활동 영역이 바리스타라는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과목명입니다. 3D 프린터라는 프린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과라는 과목이 있고요. 제빵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바리스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과목은 이거는 직업계고에서만 배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보통 말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직업계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학교입니다. 이름을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고요. 우리 인천은 28개의 특성화고등학교와 회사고, 영재고에서 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10개의, 인천에는 10개의,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과학과 그리고 언어와 예술 세 개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여 영재성이 있다라고 하죠. 미리 선발하여 구체적으로 진로에 맞게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도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애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보통 말하는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인천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다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포커스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랑 특성화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성은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가 먼저 시작됩니다. 올해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준비되어서 올해 2020년에 전국에 52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52개, 우리 인천에 1개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고요. 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올해 입학생은 이미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입학생부터는 30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됩니다. 3년 후 2025년에는 이제 일반계고까지 고등학교 전체 전면 도입이라고 합니다. 입학생부터는 전체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사전 질의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특목고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같이 되고요. 인천은 이미 발표가 됐죠. 교육감님께서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그 작업이 시작되고 준비가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맞춘 2025년도로 지금 시기는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 가운데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그렇다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선택제가 아닌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처음에 시범으로 인천에서는 2개의 학교가 됐고요. 전국에서 50개 운영하다. 그 다음에 또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자유학기제를 넓혀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자, 학교가 희망하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실시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정책과 법령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모든 직업계고, 전국의 모든 직업계고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1차 교육과정 총론이 바뀌었고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 추가 개정이 있고요. 2021학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교육과정 총론은 법령을 말하는 겁니다. 개정이 들어가서 2022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왜? 사실 저는 이 한 페이지 가지고도 오늘 35분에 설명 같은 지금 토론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할까요?
고교학점제는 무엇인가요? 고교학점제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인천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하고 할 것인가요? 이 한 페이지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는데 되게 막연하시죠? 사실은 지금 이 부모님께서 또는 지금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서는 이 내용을 해마다 들으실 겁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조금 더 심화되고, 조금 더 실제로 시행된 결과물을 반영한 내용으로 앞으로 만약에 자녀가 6학년이면 앞으로 3번은 더 들으실 수 있고요. 5학년이면 4번을 더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개요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이게 왜 필요했을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제 사례, 고등학교 대상 학생을 사례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한번 댁에 있는 자녀를 상상하면서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남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했냐면, 아프리카에 사실은 지금 물 때문에 굉장히 다 전 세계가 힘듭니다만 아프리카는 특히 오래전부터 물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물에 따른 병으로 인하여 죽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생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정말 맑은 물,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갖다 줄 수는 없어. 맨날 물을 사줄 수는 없어.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럼 거기에 저 깊은 데에 우물을 파주면 직접 물을 그 마을에서 마실 수 있어. 한 마을에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가 우물을 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을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만 원, 670만 원 정도 든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학교죠. 학교에서 학생마다 프로젝트입니다. 800만 원씩 줄 테니 아프리카 어느 곳을 가든 불이 없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파주고 와. 이게 프로젝트, 이게 과제이면서 과목이면서 수업입니다. 평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줬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은, 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토론하고 학습하고 8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했어 라고 돌아서는 순간, 첫 번째, 집에 가자마자 인터넷을 켜서, 자, 내가 우물을 파주고 싶으면 어느 나라로,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가 제일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할까? 조사 들어갑니다. 자, 우물을 파는 데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무엇을 사갖고 가고 어떻게 보내줘야 될까? 검색 들어갑니다. 검색 다 했고, 그러면 내가 돈을 67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 130만 원 내 비행기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한글 파일을 열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플랜을 짜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하고 내 플랜은 시간별, 날짜별, 그리고 갔다 오는 데까지, 그리고 내가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유형의 학생이 나왔습니다. 이 학생과, 자, 돈을 주자마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표도 알아보죠. 언제 가는 게 제일 적절할까? 시기는 한 달을 줬다면 이 한 달의 프로젝트 안에 내가 무엇을 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적어나가고 해결해 가면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1번부터 20개의 나의 또 다른 플랜이 나옵니다. 하나, 우물물을 파주기 위해서. 자, 두 번째 학생은 돌아서서, 자, 공항으로 갑니다. 가방을, 집에 가서 가방을 싸서 공항 가서 아프리카에 제일 먼저 뜨는 나라의 비행기표를 삽니다. 아프리카에 먼저 갑니다. 도착했더니, 내가 재료를 안 사왔네. 그래서 그때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뭐뭐가 필요해. 돈은 있으니까 요만큼 보내줘 라고 즉석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먼저 아프리카를 먼저 가야 됩니다. 이 학생은. 세 번째는, 자, 내가 800만 원이면 우물을 하나 판다고 했어. 나는 좀 포부가 크거든. 내가 다른 학교 친구 또는 우리 이모, 고모, 내가 알고 있는 패밀리 여러 가지 동원해서 나는 한 우물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전체 여기저기에 팔 수 있는 대로 우물을 많이 파줄 거야. 그래서 자기 플랜을 카톡에 올립니다. 또는 SNS, 지금 SNS죠. SNS를 통해서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랑 함께 하실 분 있으신가요? 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뜻이 같이 하는 학생이 또는 친구가,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13명을 이끌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알아서 자기는 계획을 짜지 않아요. 13명에게 각각에게 프로젝트를 줍니다. 당신은 비행기표를 알아봐 주세요. 당신은 공구를 알아봐 주세요. 당신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봐 주세요.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학생은 가서 800만 원을 가지고 계획을 첫 번째 학생과 비슷합니다. 인터넷 다 했더니 자, 나는 그러면 구매해서 가야겠구나. 내가 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가장 저렴한 가격 쿠팡 뭐 어디 여러 가지가 있죠. 알아봤더니 670이 평균이라면 나는 570까지 깎을 수가 있겠어. 그럼 나는 100만 원의 이득을 취하는 거야. 내가 이 100만 원의 이득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주어져 있는 과제인 프로젝트 외로 한 가지의 프로젝트를 더 생각합니다. 자, 제가 단순한 과제 하나를 주고 네 학생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학생의 유형은 아주 크게 나눈 유형입니다. 그런데 20명의 학생이 한 반 학생 중에 이 네 가지 유형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자, 고1의 남학생은 대부분 두 번째 타입입니다. 비행기표부터 알아봅니다. 자, 고1의 여학생들, 일반고 여학생들은 대부분 첫 번째 학생입니다. 씁니다. 계획 세웁니다. 학업 계획서 너무 익숙하거든요.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학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저희 고교학점제도 2단계가 학업 계획서 세우는 겁니다. 자, 아주 특이한 학생들이 생깁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함께 가자고 호소하고 뭔가 이용합니다. 도구를 이용하고 매체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되게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 한비아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할 일은 많다. 나가서 뭔가 하자 외치던 그런 학생의 유형입니다. 자, 네 번째 학생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이 학생은 뭔가를 주면 다음 프로젝트까지 고민하는 학생입니다. 다음 프로젝트까지 연결하죠. 자,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 회사 사장님이라면 어떤 학생이 필요할까? 어떤 학생을 내 회사 직원으로 뽑을까? 라고 고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네 번째 학생을 원하겠죠. 다음 이윤까지 추구하면서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만 모아놨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각각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했던 게 어떻게 이 학생들을 엮을까 해서 회사에서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요구합니다. 가장 취업과 관련된 대학에 요구합니다. 대학은 이미 늦습니다.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 고민에 들어간 게 자, 교육과정 안에서 이걸 녹아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활동으로 중학교에 펼쳐져 있던 자유학계 활동이 이제 과목으로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 PPT를 실었습니다. 뒷부분에 39쪽부터 쭉 실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이 눈을 감고 고민하면서 과연 정말로 궁금하신 게 뭘까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앞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우리 아이들이 제과제빵을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바리스타를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뭘 공부하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과연 그 과목이 과목으로 교육과정으로 수업으로 그리고 단위수로 인정받아서 졸업이 되는 그런 과목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고등학교를 크게 흔든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가 크게 흔들린 교육과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진로가 키워드였습니다. 진로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 6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2015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도 같이 중학교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키워드가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이 과목도 선택하고요. 내가 수업할 방법도 선택하고요. 내가 할 과제도 선택하고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4가지 유형에 그런데 20명의 학생이 앉아있다면 20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생을 한 과목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이제껏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초등학교가 이런 부분의 준비 과정이라면
중학교는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진로가 무엇이 있을까?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를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하나씩 탐색합니다. 내가 만약 큐레이터가 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과목으로 내가 가져가야 할까? 내 교육과정은 무엇야 하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유연화가 그리고 개별합니다. 궁극적인 고교학점제의 궁극적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화 교육과정입니다. 학생 개개인이 사실은 한 반에 30명이 앉아있거나 20명이 앉아있거나 그 반 학생은 모두 교육과정이 같았습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같은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과목이 조금 전에 나왔던 첫 번째 예시에 나왔던 제물포 고등학교는 모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80개가 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고3까지 흔들었습니다. 제물포 고등학교가 전국 유일의 고3까지 지금 선택 과목을 열어둔 학교는 제물포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와 나는 아침에 만납니다. 공통 과목은 같이 배웁니다. 공통 수학, 공통 국어, 공통 필수로 전국이 가져가야 될 아주 기본적인 과목은 같이 배우고요. 나머지는 나는 달라. 1학년 때에는 이것저것 배워봅니다. 내가 왜 진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2009에서는 명확하게 진로가 내가 의사가 꿈이었으면 고1, 고2, 고3이 의사해야 된다라는 게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교사였는데 2학년 때는 의사였으면 이 학생은 불리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 교사였는데 2학년 때 큐레이터로 바뀔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의사였는데 2학년 때 수의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복지사였는데 2학년 때 난 좀 더 공부해서 직접적으로 복지뿐만 아니고 더 많은 전문가가 되어서 나는 심리학 교수가 될 거야 라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 부분을 흔든 부분이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과정입니다. 제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출석 일수만 맞추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요일 우리 학교 1학년 일반 학생의 월요일 3교시가 진로와 직업입니다. 3, 4교시 연강으로 붙어 근데 어느 학생이 3, 4교시 때 항상 상담 활동을 하러 움직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17주간 또는 16주간 수업을 1학기 때 받으면서 그 수업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상담이라는 프로젝트를 그 시간대에 교수와 또는 의사와 6개월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졸업이 불가능하느냐?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졸업과 학점이나 단위와 수업과는 무관했던 게 지금의 제도입니다. 변한 게 있다면 고교학점제에서 변한 게 있다면 이제는 그 과목이 그래서 그 학생이 잘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다면 월요일 3교시에는 그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과목을 3분의 2 이상 들어야지만이 그 과목을 이수가 됩니다. 3년간 과목 선택을 해서 30개 과목을 내가 선택했다면 30개 과목이 모두 이수가 되어야지만 나는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 진로. 나는 수의사가 될 거야. 그 진로와 그런데 나는 수의사 하면서도 나는 어떤 적성이 있냐면 난 음식에도 관심이 있어. 음식과 관련된 수의사 과목만 192학점,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는 고교학점제 192학점으로 내려왔고요. 전체 지금 그냥 일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지 않은 일반고는 204학점입니다. 204 단위라고 합니다. 204를 모두 다 수의학으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대학 가서 배웁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로 그리고 나는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가 적성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진로가 어떻게 뭘 해먹고 살 거야 라는 진로와 나는 굉장히 이런 것에 소질이
이런 부분에 적성에 맞아 해보니? 라고 사실은 진로는 3개년으로 쭉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고 적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본인이 고민하면서 1학년에 선택 과목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또 과목을 선택을 나는 변경하겠습니다. 바꿔서 선택하고 3학년에도 선택 과목을 개설한다면 3학년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체제에 맞춰본다면 3학년에 선택 과목을 많이 열지 못합니다. 현재 저희 일반고도 한두 과목 정도만 열어져 있습니다. 지물포고등학교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인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고 과목을 일단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수하고 출석에 대한 기준 기본안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누적해서 모아서 내가 192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에 가면 현재는 204입니다. 요 단위수를 다 만족시켰을 때 이수했을 때 졸업까지 이르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들어가시고 걱정이 되시죠? 우리 애가 아까 그 학생처럼 중간에 혹여 어떤 일이 발생해서 수업을 그 과목을 이수 못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일이 발생했어요. 수학이 3단위짜리 수학이 있는데 목요일마다 그 시간대만 되면 아이가 아프다거나 또는 아이가 다른 프로젝트에 엮여 있다거나 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면 그럼 미수라는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면 미수 처리가 됩니다. 그 미수 부분에 있어서 또는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못 봤어요. 성취평가제입니다. A, B, C, D 중에 혹시 이를 맞았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졸업을 못하나요? 아닙니다. 미수가 됐을 경우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다시 한번 듣는 방법과 그 과목과 유사한 과목, 난 이 과목은 도저히 들어도 절대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처음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그래서 계절학기라는 학기를 만들어서 그 과목을 다시 한번 듣게 합니다. 그때는 17조로 가지 않고 단기간에 끝내주지요. 열을 이렇게 잡아서 그 학생이 그러면 이런 고민 됩니다. 우리 아이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런 과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과목이 시험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가로만 이 학생을 시험 고사라고 합니다. 지필평가로만 아이를 판단해서 성적을 학생평가를 이루지 않고 수업에 참여만 하면 참여해서 뭔가 프로젝트로 대화하고 학생이 안에서 주고받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 평가제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평가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50%까지 갑니다. 자유학기는 100%, 학년제는 100% 수행평가입니다만 고등학교에서 현재 40% 그리고 50% 점점 고교학점제로 맞아가면 50% 이상. 지금 예술체육이 70, 80%가 수행평가입니다. 학생이 참여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 하나에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못해도 노력하는 과정을 점수화한 내용이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 평가제도 개선이 고교학점제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제도가 개선된다는 말은 마지막에 가서 대입 반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8월 27일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 방안 이렇게 해서 수능 방안 발표했거든요. 저희 입시가 사실은 수시와 정시로는 아니잖아요. 수시가 70까지 올리고 정시를 30까지 내려놨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작년에 1년 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시도에서 공청회를 10회 정도 했습니다. 크게는 4번 했습니다. 제가 4번을 다 참석했었는데요.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는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 의견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참석한 학부모들의 많은 의견이 쏠림 현상으로 해서 정시가 40으로 확대 방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인천에는 정시가 40이고 수시가 60으로 줄었습니다. 10%가. 그러면 우리 인천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요? 근데 깊이 저희 중등교육과 진로전략팀에서 분석했습니다. 즉시. 그래도 인천은 까딱없습니다. 지금 현 제재와 달리 가지 않고 대학 입시에 우리 인천이 피해보지 않도록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그 늘어난 정시
가시적으로는 4대 6으로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30%일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깊이 분석하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인천은 분석이 맞춰서 그것까지 함께 고교학점제 팀에서 그것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이 과정을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과목을 개설합니다. 보통 교과는 100과목입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총론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뒤에 지금 제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목고가 앞으로는 특목고가 일반고로 이렇게 흡수됩니다. 특목고에서는 250여 과목이 지금 쭉 있습니다.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680여 개의 과목이 다 해서 1000개 정도의 과목들이 이미 고등학교에는 그래서 활동이 다 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일반고에서 직업계고에 편성되어 있는 제과나 제빵이나 바리스타 다 가져다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고교학점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지금 학부모님들의 초등학교 5학년이 고1 되면 담임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안대봤고요. 요것만 담당하는 진로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를 담당하는 학년부장이 계십니다. 학과부장님들이 특성화에는 학과부장님들이 계셔서 이런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걸 안내하는 많은 책자들이 또는 연구들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PPT는 제가 그 수록되어 있는 교재에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궁금한 내용이 아마 인천의 내용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에 실어 있는 내용 중에 뒷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일반고가 이렇게 변화 단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점학교 일반고는 특성화고랑 일반고가 특성화고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에 그럼 인천 디자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나 이런 그러면은 생활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쪽이면은 기계 공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반고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럼 일반고에 로봇공학 부분에 특별히 그러면 로봇공학 교과 중점학교, 교과 특성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일반고에도 그 부분을 이미 도입해서 특성화고가 아닌데 일반고의 교과 특성화로 우리 인천 지금 사실은 29개 고등학교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42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 중점학교는 들어보셨지요? 과학 중점학교처럼 과학만으로 되지 않고 이제는 분야로 융합으로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런 교과 중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학교에서는 무엇을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면 옆에 학교랑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안 되면 우리 인천은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도 또 직업대학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 교수들이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4가지가 이거 교육부가 세운 방침인데 우리 인천은 이걸 또 구체적으로 뒷부분에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서 직접 또는 옆에 학교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또는 양방향 온라인상으로 백령고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섬에 있는 학교 예를 들면 그 학교들은 여기서 수업하면서 지금 영상 송출하는 것처럼 송출합니다. 선인고에서 수업하고 백령고 학생들이 같이 듣습니다. 선인고 학생들과. 이거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대학연계. 자,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라는 내용도 다 실었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저희가 제가 인천 부분으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부분에서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첫 번째로 고민한 게 자,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인천은 어떻게 바꿀까?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렸던 말씀 그리고 첫 번째 4가지 유형의 학생 프로젝트에서 4가지 유형의 학생은 포커스가 집약되는 게 역량입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입니다. 삶의 힘이 곧 역량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역량입니다. 그거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삶의 힘이라고 저희 인천에서는 그래서 삶의 힘이 자라는 그런 우리 인천교육. 그럼 삶의 힘을 기르는 게 무엇이냐? 이런 역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질문이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 부모로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역량을 길러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떤 과목을 공부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140,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140대 평균 수명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겁니다. 증명할 겁니다.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저는 기본이 일단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들 인천에서 거쳐서 이런 연구학교와 지금 현재 인천의 수많은 학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사실은 고등학교가 125개가 있지만 절반 학교들은 전부 다 지금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연구 선도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포커스입니다. 우리 인천에. 첫 번째, 학교 단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린 교과 중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과를 한 교과, 한 학교마다 한 특성화를, 한 특성 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한 학교, 한 교과 중점. 두 번째, 우리 학교가 사회교과군인데 과학은 없어. 옆에 학교랑 엮어서 아주 시범학교를 운영한 학교가 옆에 가깝게 있습니다. 선인고와 인하여고. 선인고에서는 로봇공학이나 이런 과목을 활성화시켰고요. 인하여고에서는 사회교과군에 국제정시 통상 이런 과목들을 열어서 상호 같은 시간대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생들이 이동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그런데 꼭 이동만 해야 되느냐? 아니다. 평일날 이동 못하면 토요일 이렇게 이동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꼭 백령도만 뭐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있는 학교 학생이 미추홀구에 있는 학교로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온라인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 학교는 부평 여자고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에 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점을 10개로 확대하고 계속 지역마다 하나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지금 신연고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자,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이렇게 편제돼서 픽스입니다. 초등학교는 크게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학교는 선택이 자유학기 활동 영역입니다. 주제 선택 영역 아까 말씀 잘 해주셨죠. 그래서 그 학생 선택 중심이 중학교는 있습니다. 과목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제 선택 또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학생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에는 이게 이렇게 지금 편세되면서 자, 과목입니다. 자, 보통교과 이렇게 지금 군이 묶여져 있고요. 여기 보여지는 게 100개입니다. 이게 일반고에서 쓰는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하지만 일반고에서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요. 모든 학교가 다 씁니다. 자, 이게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주로 편성하는 과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아까 제가 680여 개라고 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여기 안에는 바리스타, 제과, 제빵, 로봇, AI, 3D 프린팅 모든 과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 위주로 되어 있는 과목까지 해서 이렇게 편세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반을 학생들에게 이걸 다 안내할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이 부분을 학부모님께 안내하고요. 학생들에게 책자로 만들어서 안내하고 또 이렇게 학교로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그럼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중학교 가면 찾아갈 겁니다. 왜? 그 학생들은 직접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경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운영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겁니다. 실제 있었던 지금 3월에 이렇게 편제되었던 것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앞에 보면 깜짝 놀라겠죠. 21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선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학교가 사실 이 학교는 인천 세원고입니다. 서부에 있는 인천 세원고가 이렇게 21번까지의 아이들에게 수강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과목을 변경 수정해 가고 자, 이 과정이 학교의 편제라면 자 여기는 김땡땡 학생이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보입니다. 수강 신청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신청한 과목이 이수로 나타나고 이 과정을 갖고 가는 게 고교학점제. 이거를 지금 하나씩 준비해서 2017년 15, 16, 17을 교육부에서 준비했다면 18, 19년, 20년을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미 2018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 전면 시행해서 지금 3학년 학생은 모두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모든 1, 3학년이. 그래서 이미 고교학점제가 도입됐는데 제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크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 못하게 법령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졸업으로 갈 수 있는가 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함. 아까 잠깐 한 가지 숙제도 4가지 유형이었다면 이 100명의 학생의 100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그리고 자율성 뭐냐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바꿔갈 줄 아는 능력 이걸 역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옳으냐 타당성은 모든 교육과정에는 반드시 붙는 게 타당성입니다.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죠. 이렇게 가져갔을 때 과연 앞으로의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타당할까라는 타당성 이 과정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인천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동교육과정에 꿈두레라고 꿈을 두레라는 같이 서로 내 거 넣어주고 너 거 놔주고 이렇게 두레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조금 더 나가면 지역사회 자, 저는 인천 미래생활고에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근무는 일반고에서 하고 교관 발령을 특성화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나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바깥의 학점을 인정합니다. 기관들이. 하지만 모든 기관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엄격한 심사와 그리고 교육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대한 혹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부분, 학교에서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부합된다라면 학교 밖, 마을 전체 연계 교육이라고 합니다. 마을 연계 교육과정도 운영하자.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꼭 대학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현재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가장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하게 열어야 되거든요.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 직업, 학업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수강 신청해야 됩니다. 3단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수업 받았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6단계에 가서 이수냐 미수냐 미수일 땐 한 번 더 받는 놀라운 과정. 대부분의 학생이 이수로 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수했을 때 마지막 7단계 졸업.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이끌어갈 선생님들의 전문성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들 전문성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고교학점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자료를 스스로 만듭니다. 수업할 자료를. 그래서 똑같은 과목으로 똑같은 교육과정이 전국에 뿌려져 있지만 수업 방법과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고 이 자료는 만들어진과 동시에 학교로 계속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께 이런 안대를 꾸준히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갖는 겁니다. 학부모 연수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모든 학교에 지금 초등학생들은 사실 자유학기제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안내 왜냐하면 자유학기제가 평가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로 수행평가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내에서 그게 안착이 되면 고교학점제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대상은 자유학기제, 중학교 대상은 지금 고교학점제 안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가제도에 맞춰서 인천도 준비하고 학교가 거기에 맞춰서 학교 개별화 125개 고등학교에 125개 교육과정 그리고 125개 학교에 각각의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 그래서 나중에는 3만 명의 학생에 3만 개의 교육과정 개별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수업하고 스스로 평가받는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진로나 진학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제도를 기반으로 닦은 게 고교학점제라고 감히 안내 드립니다. 장시간 빠른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더 질문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네 오늘 자습하냐? 응. 아, 나도 오늘 자습이나 해야겠다. 네가 뭔데 자습이냐? 야, 나는 자습하면 안 되냐? 부담 있어?
아니 뭐 고민 같은 건 아니고 중3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동생이 벌써 원서 쓴다 그래서. 그러네. 우리 입학하고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 그치? 너네 동생도 이맘때쯤이면 고민 많이 하겠는데? 야 고민은 무슨 걔 맨날 밥구석에서 게임만 해. 야 너도 그랬잖아. 근데 너는 고등학교 어떻게 정했냐? 난 집에서 가까운 학교지. 나던데. 야 근데 고등학교 그렇게 정하면 안 될 것 같더라. 후회된다. 진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봤어야 되는데. 그래 너가 바보같이 선택하긴 했어. 그치. 진로가 불확실하면 학교 행사 같은 데도 참여하기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하면 또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니까. 맞아. 아 맞다. 우준 너 창업경진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야 진짜? 생기부에 수산이 하나밖에 기록이 안 되니까 진짜 그때 열심히 했어. 밤새서 공부했다니까. 야 고생했다. 아 맞다. 근데 그 진로 캠프? 너 그거 정했어? 나도 아직 못 정했는데 잘 모르겠어. 나 지금 진짜 진로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아. 뭐 해야 되지? 동생이랑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우준아, 너는 진로에 대한 고민 끝났고 중3 겨울방학 때 뭐 했어? 난 진로 관련 책을 진짜 엄청 읽었어. 그리고 우리 누나가 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진짜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달라. 우와! 너 진짜 누나한테 잘해야 돼. 그래. 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진 권장 도서 중에서 내 진로랑 관련이 있는 그런 책들을 읽었고, 또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 고등학교 준비 영어 단어, 기초 단어를 진짜 공부 많이 했지. 와, 야 진짜 영어 단어 대박. 아니 중학교 때는 독해 딱히 어렵진 않았거든. 맞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지문이 2배가 되고 뭐 영어 단어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시험 범위도 너무 많아. 맞아. 태민, 근데 너네 동생 게임 잘한다 했잖아. 응. 그럼 컴퓨터도 잘하냐? 야 그럴 리가 있냐? 컴퓨터 활용력 좀 키워줘라 해. 왜? 나 이번에 프로그래밍 챌린지 경연대회 나가면서 많이 수행했어. 야 채민아, 너 동생한테 영어 공부하지 말고 수학 공부도 같이 하라고. 수학은 엄청 이 위계가 착실해가지고 복습이 생기거든. 맞지? 뭔지 알지? 동생한테 복습하라고. 오케이. 야, 그나저나 나 자율동할 때는 바빠. 그럼 가자 이제.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럼 갈래 나도. 야 가면서 로빈 한번 하자. 야 수행 평가 준비한다며. 아 몰라. 여기 있었네? 너네 동아리 오늘 다 나왔냐? 아 그랬었는데 너네들은 괜찮냐? 우리 진짜 망한 거 같아. 우리 지금 다 같이 활동 계획 짜고 있는데 얘들 적성이 다 너무 달라. 그냥 이럴 거면 3개 만들 걸. 야 생기부에 자율동아리가 1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개를 만드냐? 그렇네. 그리고 나는 아직 만들지도 못했어. 심지어 나보고 자율동아리 가입하자고 한 애들도 없더라. 그건 네가 친구가 없어서 그래. 아니 그나마 창시 동아리가 더 나은 것 같아. 아 나도 빨리 진로 선택하고 2학년 때 자율동아리나 만들어야지. 근데 창체랑 자율동아리랑 좀 다른 것 같아. 그치. 자율동아리는 우리가 활동을 만들어서 하니까 애들이 훨씬 더 재밌게 생각하고 부장에서 좀 힘든 것 같아. 그런가 보다. 야 맞아. 부장을 좀 바꿔달라 해. 일단 자율 동아리는 둘째 치고 내년 교과 선택. 아 진짜 머리 아프다. 내가 꿈만 확실했어도 이거 고민도 안 했어. 결정했냐? 야 너네 방학 때 뭐 했냐? 난 이미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상담 끝났어. 선생님께서 어떤 과목을 하면 좋을지 잘 얘기해 주시더라. 아 그래? 나 내일 가봐야겠는데? 같이 갈래? 그럴까? 우리 엄마도 지금 내 동생이 중3이어서 고등학교 결정하랴 내 선택 과목 결정하랴 엄마 머리 아프시겠다. 그냥 상담이나 받으러 가야 되겠다. 진로 진학 상담실 거기 맞지? 맞아. 진로 진학 상담실. 근데 너 동생 중3 아니냐? 고등학교도 잘 선택해야 대학 진로 선택도 잘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아 준호 너 동생도 중3이야? 응. 내 동생도 중3인데 어디였더라? 그 인천시 교육청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과목 선택 랜선 박람회 동영상이 있어. 인천광역시 교육청 구독과 좋아요